깊고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 아무리 이리저리 움직여도 결국엔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는 이상한 루프 속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왜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들어온 건지도 이해할 수 없고 더는 출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바위의 차가운 기운이 몸을 파고들며 배고픔과 추위가 점점 심해집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바로 완전한 고립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탐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족과 함께 떠났던 한 남자에게 벌어진 현실이었죠. 짧은 동굴 탐사로 끝날 줄 알았던 여행은 그를 끝없는 악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아비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굴 탐사 중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간 실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25일 일요일, 화창한 날씨는 크리스 몰리니와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탐험의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36세였던 크리스는 자타공인 경험 많은 동굴 탐험가였고 워싱턴주에 있는 화산 지형의 동굴들을 여러 차례 탐사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에이프 케이브라는 유명한 동굴을 아이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지하세계에 대한 강한 흥미를 심어주었죠. 이번엔 그런 호기심을 더 키워주고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아이스 링크 케이브를 선택했습니다. 전날 밤 크리스는 GPS의 포럼에서 얻은 좌표를 정밀하게 입력하고 동굴 지도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입구와 얼음 지형이 있는 구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가볍게 걸어가면 되는 코스였고 짧은 동굴 탐험을 마치고 저녁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도 최악의 악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들은 낡은 미니밴을 타고 산속 오솔길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산림청의 관리도로였고 울퉁불퉁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GPS가 가리키는 동굴 입구에서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본 장비를 챙긴 그는 거의 사라진 듯한 희미한 산책로를 따라 소나무 숲 사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 땅에 움푹 파인 한물 지형과 그 속의 어두운 틈을 발견했죠. 크리스는 이곳이 아이스링크 케이브의 입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지도와 비교해보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도에는 여러 개의 입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가 서 있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씨도 좋았고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으며 크리스는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고쳐 쓰고 헤드랜턴을 켠 그는 허리에 찬 파우치도 점검했습니다. 그 안엔 여분의 손전등 2개, 새 건전지, 접힌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습관처럼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결정이 그의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크리스는 먼저 혼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길이 얼음 지형이 있는 본관으로 통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입구는 꽤 좁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약 30m쯤 내려간 그는 막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약 45cm 높이의 좁은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그는 지도를 펼쳤고 그 위치가 서쪽 입구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면 작은 복도가 나오고 그 복도를 따라가면 더 큰 입구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코스라면 아이들과 함께 탐험하기에 적당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과 무릎을 이용해 기어가며 통로를 지나던 그는 파우치를 앞쪽으로 밀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통로를 벗어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양쪽으로 갈림길이 있었죠. 지도에 따르면 주 입구는 왼쪽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왼쪽으로 향했고 어둠을 밝히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자 무너져 내린 듯한 돌무더기가 나왔습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붕괴 구역이었죠. 불안했지만 그는 지도가 오래되어 생략된 것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레 돌무더기를 지나갔습니다. 이쯤이면 되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지도에 없는 구조물이 보였다면 그 순간 멈추고 돌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실수가 그를 악몽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앞길을 가로막은 흙과
잔해로 가득한 입구 없는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지도의 어느 부분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내 미셸에게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오래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들어온 길을 따라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또 다른 붕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봤던 곳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혹시 같은 장소인가? 라는 생각에 그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약 400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밑엔 다시 X 자국이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닫힌 루프 안에 갇힌 겁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분명 입구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복도 바깥쪽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으며 탐색을 시작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이미 1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분명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주머니 속 자동차 열쇠는 갑자기 수십 킬로그램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은 차량도 구조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향을 바꿔 이번엔 복도 안쪽 벽을 따라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랜턴의 불빛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새 건전지를 썼지만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절망은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지도의 일부를 찢어 기이한 바위나 돌무더기 근처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바퀴를 돌고도 출입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점점 커졌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지 어느덧 5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 그는 돌고 또 돌며 같은 길을 반복했죠. 좁은 통로가 정말 존재했는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바위가 똑같이 보였고 방향 감각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 그 좁은 통로를 지나왔을 때 내가 왼쪽으로 갔었나? 오른쪽이었나? 기억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의 감각조차 왜곡된 것 같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것은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총 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붕괴된 지점으로 돌아간 그는 이번엔 몸을 거의 땅에 붙이다시피 하여 낮은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벽면 그림자 속에 묘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위 돌출부에 가려져 있던 50cm 남짓의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안도감과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출구는 그 자리에 내내 있었던 겁니다. 처음 진입 후 왼쪽으로 돌았던 기억은 맞았지만 동굴을 거의 한 바퀴 돈 후 붕괴 지점에 도달하자 출구는 반대편에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셸과 아이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조용한 산속에 홀로 서서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미셸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까지 걸어간 그녀는 마침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했고 근처 산림청 센터까지 가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조대와 함께 다시 동굴 입구로 도착한 순간 크리스는 마침 동굴에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6시간에 걸친 그의 악몽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얼음 동굴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 동굴. 미로처럼 얽힌 구조가 신화 속 괴물이 살았던 미궁을 연상시킨다는 의미였죠. 가끔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가 혼자 들어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동굴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더 위험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다음 이야기를 꼭 확인해보세요. 역시 가족과 함께한 탐험이었지만 그 결말은 더욱 끔찍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